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기업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신입사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입사원들 참 존중해주고 고객으로 생각할까요? 고객? 고객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고객이라고 안 본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진상 고객을 짓을 한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인터넷에 또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업의 평판이 여러분의 글 올린 거라든지 댓글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목적은 뭐냐면, 신입사원들은 고객보다는 우리 회사의, 엄밀히 말해서 우리 회사를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회사의 미래 인재겠죠. 인재. 그죠? 맞습니다. 미래 인재.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성장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끌고 갈 가장 주역이잖아요. 주역.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은 여러분을 우리 회사의 미래 인재로 존중하느냐?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존중하고 있는데 선발의 도구, 선발이라는 것은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엄밀해서 우리 회사의 적임자, 우리 회사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고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발이라는 평가에 대한 잣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거기서 미래의 인재로 인지할 것인가를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과연 평가할 때, 서류 심사나 면접할 때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해지자면, 여러분은 선발의 도구 평가할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의 미래 인재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가 아니고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용으로 봅니다. 원가로 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좀 한다면, 우유곽 종이로 된 거 있죠. 그거 잘 뜯어지던가요? 전 먹을 때마다 앞으로 뜯어도 안 되고 뒤로 뜯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뜯죠. 다 뜯은 다음에 접어서 이렇게 마시다 보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고객이 그걸 불편해 한다면 기업은 그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모양을 바꾸지는 않았죠. 왜 안 바꿀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좀 다른 개념으로, 제가 이공계 친구들한테, 특히 연구개발 설계 이런 친구들한테 자주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면접에 가서 질문하는데 브레인 티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글식 질문으로 브레인 티저라는 것은 뭐냐면, 창의력이 아니고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구글식 질문이죠. 시계 시침과 분침이 하루에 몇 번 교체합니까? 스쿨버스에 골프공 몇 개 들어갑니까? 30만 개가 40만 개 들어간다는데, 웃기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채용해가 쓰던데, 문제는 미국 스쿨버스랑 우리나라 스쿨버스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웃겨요. 그래서 그런 거고, 가장 쉬웠던 게 아마 그걸 거예요. 맨홀 뚜껑은 왜 동그랗습니까? 이게 정답이 존재하잖아요. 왜? 굴리기, 운반하기, 동그라면 운반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정답은 뭐냐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 원이기 때문에 이걸 기울이거나 이렇게 하면 밑으로 안 빠집니다. 사각형이나 다른 각이 있으면 기울이면 이 대각선은 빠져버립니다. 원은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지죠. 그게 브레인 티저,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제가 쓰는 질문이 있거든요. 아까 했듯이 이공계 연구개발 설계 이쪽에서, 물론 생산관리 품질관리에서도 질문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맞추면 무조건 뽑아버리거든요. 다른 질문 안 하고. 우리가 먹는 캔 음료수, 동일 용량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다 원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냐고요. 다 원기둥으로 되어 있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텀블러도 다 원기둥 모양이라는 거. 맞죠? 근데 왜 원기둥으로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뭐냐 하면, 그게 돈이가 장착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원래 동일 용량의 최적의 모양은 뭐냐? 공 모양입니다. 구 모양. 근데 구 모양으로는 못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원기둥입니다. 왜? 사각으로 만들면 그 캔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알루미늄 철이 더 들어가 있나? 단면이 넓어지면서. 그래서 원기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도 다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는 시험 있어요. 민적성이나 이제 필기시험 가면 공간지각형,
지각력, 시각화 이래가지고 펀치 접어서 펀치 뚫고 다시 펼쳐놓으면 전개도가 어떠니, 여기를 찢으면 어떠니, 이런 시험들이 다 그거 보는 시험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돈입니다. 돈. 그게 원가라. 기업은 철저하게 원가. 왜? 우유가 왜 안 바꾸냐? 모양을 바꾸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무조건 4기업은 원가. 그럼 좋아. 4기업만 원가로 생각할 것인가? 공공기관은 뭐야? 공공기관은 예산입니다. 논란이 있죠. 지금 모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는데 그거는 비단 그 기관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정규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하죠. 예산이 없는데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좋아.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차기업은 원가고 공공기관은 예산이라. 그럼 좋아. 그러면 얘들이 재료비만 원가 예산으로 생각할 건지를 생각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원가로 생각한다는 거. 우리 지원자도 원가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럼 이 관점을 생각해 냉철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평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럼 좋아. 그렇게 인정해 주자고. 좋아. 쿨하게. 그래서 그러려면,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원 동기를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원래는 솔직히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미안하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왜 우리가 돈 주면서 여러분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만, 근데 미안하지만 그 기관, 기업을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배들이 그걸 너무 많이 써서 울고먹어서 기업이, 기관이 안 믿네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죠?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도 있고요, 이러이러한 준비도 있고요,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 그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소서 면접에 그게 없습니다. 왜? 증명이 왜 없느냐? 여러분은 자소서 면접에 질문에 대한 답, 질문에 대한 답, 질문에 대한 답만 적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오면 뭐라고 하냐? 왜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본인이 그 직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이해해 주죠. 냉철하게 이해 좀 해주자고. 원가로 본다, 비용으로 본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비용을 받은 이상의 반대급부가 있어야겠죠. 어려운 말, 반대급부. 그 이상의 일해줄 그게 있어야겠죠. 이 과정에서도 아직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비용으로 보면서 원가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와중에 기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엄밀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성장하는 추세,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같이 교육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모델이 맞았다는 거. 근데 지금은 성장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기업이 이제는 성장이 아니고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당장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지를 배워 들어오라는 겁니다. 정말 각과 을사에서 절대 어리될 수밖에 없지만, 기업도 엄밀히 따지면 자기 기업 입장을 조금 역지사지해 주신다면 기업도 자기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철하게 접근하고 여러분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접근한다면, 여러분이 대표이사고 기업 주라면 과연 뽑을 건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원가고 비용일 수도 있다. 선발 과정에서는. 물론 들어가면 여러분 미래에 투자해 줍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선발 과정에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 보자고. 그러면 과연 내 자소서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나를 파는 마케팅적인 서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도발적으로 과감하게 나의 장점, 준비, 경험들을 적어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증명하고, 기업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증명해 줘야 된다. 부담된다고요?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점, 준비, 경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장점, 준비,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에서의 장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소서 면접에 그게 없어요.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소서 적어놓으면 면접에서 왜 뽑아야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원가고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냉철해지자고요. 기업도 냉철해졌잖아. 그러면 우리도 냉철해가지고 나의 장점 준비 이런 것들을 경험 좀 적어야 되는 거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자만이 이 취업 경쟁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렵다고요? 어렵네요. 쉽습니다. 너무 정답 교과서의 답변을 안 쓰고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적고 여러분만의 장점, 여러분의 준비사항만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